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시와 현대차가 오랜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단협 5년 유예라는 걸림돌에 노조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최종 타결까지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사실상 타결이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요. 맞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로 지금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연기됐잖아요. 사실 10시 반에 열렸습니다. 네. 열리긴 열렸는데 아까 리포트에서 들으신 대로 이 민주노총 쪽이 불참을 하면서 이 이용섭 시장이 3시로 미루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3시로 잡혀 있는데 민주노총의 복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아까 이 리포트에 나온 대로 핵심 쟁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본 내용으로는 노동계는 지금 반대 입장이거든요. 네, 평론가님 좀 얘기를 진전하기 전에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왜 광주형 일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네네.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간략히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자리, 고용 창출 문제가 이 정부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고심 끝에 사실 광주형 일자리는 급조된 건 아닙니다. 4년 동안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제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좀 최대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보자. 기업 쪽에는 어떤 당근을 줄 수 있을까? 저임금으로 안정적인 조건으로 이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약속된 게 연봉 3,500만 원의 근로자들을 주당 44시간 시간을 활용을 해서 완성차 공장을 광주에다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신에 좀 다소 저임금 아닌가? 자동차 회사는 더 많이 받던데 대신에 이 광주에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지 환경을 시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보전 효과로 다른 인프라를 좀 더 안정적인 이제 이 제공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 그래도 이제 상대적인 박봉일 수는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보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차 노조는 여기 반발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형 SUV 차량을 완성차로 배치하겠다. 네. 이게 현대차 입장인데 또 유사한 이 소형 SUV가 울산 공장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경합을 할 텐데 모델은 좀 차등을 둬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어느 쪽 차가 더 싸겠습니까? 소형차. 예, 투입 광주에서만 인건비를 네. 보면 예. 광주께 더 싸겠죠. 네. 시장에서 이제 이런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이제 울산은 상대적으로 정규직들이 일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잖아요. 이러한 비용의 격차들을 이 한반도라는 우리나라 작은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실험적 과제로 대두가 됩니다. 네. 그래도 결국은 광주시하고 현대차가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는 거는 이르렀죠. 결국은 그래도 뭐 의견의 차이점을 좁혔다는 맞습니다. 뜻인데 마지막에 이 지금 노동계에서 반발을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거는 어떤 배경에서? 그러니까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또 무산될 수 있어요. 네. 지금 간신히 이제 시와 그러니까 노사민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노사뿐만 아니라 여기는 정부,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어떤 내용이 이제 좀 독소 조항으로 노동계가 문제 삼았냐면 네. 임단협을 5년간 유예한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창출되고 올해 가동이 시작되더라도 5년 동안의 임금과 단체 협약을 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이제 노동계에서는 아니 기본적인 노동권을 지금 이렇게 저해하는 독소 조항을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이거 있으면 우리 못 받는다 그랬거든요. 현대차가 양보했습니다. 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거를 제거했어요. 빼기로 하고 합의가 좁혀졌는데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아까 취지에라는 이제 리포트를 하셨는데 이게 네. 뭐냐면 5년간 임단협을 유예한다라는 조항은 분명히 빠졌어요. 근데 35만 대 생산될 때까지는 임단협을 유보한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와. 근데 지금 현대차가 연간 생산량을 7만 대까지는 우리가 생산과 판매를 보증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연 7만 대 생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딱 5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5년간 임단협 유예를 빼면 뭐 하느냐. 35만 대 생산까지 유예라면 결국 또 5년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계는 조삼모사다. 네. 말만 바꿨지 독소 조항은 살아있다. 이게 지금 어젯밤에 이 문구가 확인이 되면서 민주노총 쪽에서는 우리는 반대일 뿐만 아니라 총파업하겠다. 네. 오히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온 거죠. 오후 3시에 이게 풀려야 되는데 이 조항이 빠진다면 사실은 노동계까지도 여기는 합의가 됐던 거거든요. 35만 대까지 유예 조항, 향후 5년간 임단협을 이제 묶어두는 조항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쟁점이 오늘
고우할 수 있는지 여기서 스탑이 될 것인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상에 좀 참여를 했었던 한국노총 같은 경우도 지금 반발을 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현대차 노조가 지금 민주노총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데 지금 총파업을 말씀하신 대로 예고한 네.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이 키를 쥐고 있죠. 지난번에 한번 총파업을 보면 그게 노사관계라기보다는 노정관계에서 터진 건데 그때 기억나시죠? 뭐였습니까? 탄력근로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탄력근로제를 이제 좀 기업 쪽의 입장을 받아들이려고 하자. 정부 쪽이 이제 유예적인 입장을 취하자 민주노총이 거세게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이제 그런 총파업이 한번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임금으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완성차 공장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정규직 중심으로 돼 있는 현대차 노조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광주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거긴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상당히 성공해서 이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현대차의 이제 노조 그리고 이제 속해 있는 소속 노동자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 독소 조항을 뺀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네. 이 독소 조항이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겠네요. 이거 빼면 합의가 될 것이냐? 네.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입장은 이제 굉장히 합의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양대 노총의 입장이 또 갈리면서 노동계 입장도 반분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독소 조항이 제거될 것이냐, 민주노총이 여기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냐. 두 가지가 오늘 오후 3시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네. 되겠고요. 무엇보다 먼저 회의 테이블에 민주노총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쉬워 보이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지금 뭐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보도를 해드린 것 같은데 네. 뭐 타결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계속 그게 지금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이라기보다는 당위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광주형 일자리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합니다. 아, 예.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럼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가 지난번 총파업 9만 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에 80%가 양대 노조였어요. 민주노총이 이제 주도했지만 그 중에 뭐 9만 명 중에 80%가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이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 기업에 좀 활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강경투쟁만 할 것이냐. 지금 정부와도 부딪힘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종석 실장 네.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홍영표 이 민주당 원내대표 노동운동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민주노총이 한번 자 미래를 위해서 당장 우리의 이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계도 말이 통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쉽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까운 오전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러네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험로에 놓인 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